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공중보거나 학교보건에 대해서 같이 요약 정리를 하고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여러분 192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9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 문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521페이지, 42번부터 해당이 됩니다. 학교보건도 모자보고가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521페이지, 문제은행 521페이지 피시면 되겠고, 42번 보시면 학생과 교직원 및 가족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보건 분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자인 학생, 교직원, 이제 교직원 또 넘어서 가족, 지역사회까지를 대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대상을 잡고 있는 보건 분야는 답은 2번 학교보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의 정의를 좀 보호할게요. 학교보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건이라는 거 배우셨죠? 보건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증진, 예방하는 것을 우리가 보건이라고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보건을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을 학교에서 하니까 학교에 있는 대상자를, 학교에 다니는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건강 보호하고 유지, 증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대상을 보시면 메인은 이제 학생,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직원, 그 다음에 이제 학생과 교직원 이외에도요, 가족들, 그 다음에 더 넓은 범위에서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보건의 대상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이 가족들은 지역사회 대상들이죠. 지역사회 대상으로 보건의료 전문가에 참여하여 보건 서비스와 환경관리 및 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각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수준을 향상시켜서 안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포괄적인 건강사업을 정의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보건의 대상자는요, 딱 이렇게 한정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체까지를 보고 있는 게 학교보건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우리가 보건을 해주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기능 수준을 향상시켜 안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포괄적인, 굉장히 포괄적인 건강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더라. 그래서 학교보건에서 이 대상자를 좀 잘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실수하시는 게 학교니까 학생과 교직원만을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학교보건은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의 스스로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증진하고 예방하기 위한 게 학교 보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43번 보시면 학교 보건의 궁극적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학교 보건의 목적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대상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확보하고 더 넘어서서 이들의 가족, 지역 사회까지도 보고 있죠. 자,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확보하고 미래의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함양하며 스스로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의 효율성. 결론은 우리가 학교를 왜 다니는 거죠? 어떤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을 배우는 학교에서 내가 제대로의 지식을 전달을 받고 학교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학교를 다녀야 학교 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나와 있죠.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시켜서 이 학생들이 건강해야 학교 가서 뭘 잘 받을 수 있겠죠? 교육, 학습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 유지, 증진시켜서 학습의 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보건의 목적, 보건의 정의 보시면 보호하고 유지하고 증진하고 예방한다. 이런 거 나오면 거의 다 맞는 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궁극적, 최종적인 학교 보건의 목적은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증진시켜서 학습의 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함이다. 학교 다니는 목적은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을 교육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학습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의 건강 상태가 좋아야 하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복원이 필요하더라 라는 것에서 나온 게 학교 복원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학습 능률 향상 기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하나하나 또 자세히 보시면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 생활 실천력 향상. 그래서 우리가 뭐 보건에서 하는 거 보통 보건교육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보건교육을 통해서 건강 생활 실천 향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건강한 환경 조성. 학교 환경을 건강한 환경으로 조성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건강 관리를 통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유지 증진, 그 다음에 학습 능률 향상. 그래서 학습 능률 향상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복원을 통해서는요,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교육을 통해서 건강 생활 실천 능력을 형성을 할 수 있겠고, 안전한 환경 조성, 건강한 환경 조성을 하면서 안전 확보도 하고요. 학생과 건강, 학생 교직원을 다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학교 복원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학교 복원을 통해서 학습 능률이 향상되더라. 그래서 1, 2, 3번 다 포함해서요. 결론은 학습 능률 향상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3번 답을 찾아보시면 궁극적인 목적 뭐죠, 여러분? 3번이죠. 학동의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호하고 유지하고 증진한다라는 키워드를 복원해서는 뭐 정의 목적에서는 가장 먼저 좀 찾아주시면 되겠고, 조금 더 자세히 하자면 43번의 답은 학동의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시켜서 학습 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여러분, 학동들에게 최고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가 보건에서 제공을 하는 거는요, 최고의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최고까지는 해줄 수가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서 우리가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보시면 학교 복원의 중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 복원의 중요성. 그래서 학교 복원의 중요성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 복원의 중요성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답이 5번이죠. 감수성이 예민하여서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감수성이 예민하여 병원균 노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가 아니라 병원균 노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거든요. 감수성이 예민하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면역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가 답인데 4번은 없다. 이거는 잘못된 답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고, 자, 학교 복원의 중요성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학교 복원을 중요시 하는데 학교에서까지 복원을 하는 이유는 뭐야?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학생 인구는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많죠. 학생이라는 인구는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그래서 학생 인구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체 인구의 몇 분의 몇?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많은 수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복원의 대상자에서 중요하다. 자, 지역사회 전체 복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죠. 영향력이 커요. 왜냐? 대상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며 학생을 통해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간접적으로 보건교육 수행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로 들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손 씻기 교육을 하잖아요, 여러분. 손 씻기 교육. 정말 초등학교에서 철저하게 손 씻기 이런 거 교육 더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 씻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보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새로 배운 것들을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나든지 뭐 자기 친구들이라든지 자기가 오늘 배운 내용을 갖다가 막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한테 이렇게 보건교육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까지 가서도 자기가 보건교육 받은 내용을 갖다가 막 앞에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싶어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해죠? 파급 효과가 커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않았어요. 손 씻기에 대해서. 그런데 집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와가지고 손 씻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면 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보건교육을 수행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간접적으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학교는 지역사회 중심이 되고요. 자, 학생을 통해서 가족이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히나, 보건교육 뭐 제대로 받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수행하는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지역사회에 간접적으로 보건교육을 수행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학교보건의 대상자가 그래서 학생, 교직원, 가족, 지역사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 자, 이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 학교에 다니는 대상자, 특히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 때문에도 보건교육이 중요해요. 자, 학생들은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정말 강하죠. 특히나 우리 초등학생들 훨씬 강하고요. 그 중에서도 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사업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기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은 평생 건강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런 우리 특히나 학생 분류층에서도 초등학생에게 올바른 보건교육을 잘 해줬을 때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그 밑거름이 되면서 밑바탕이 되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보건교육 하면은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굉장히 집중해서도 잘 듣고요. 이거를 듣고 나서 아까도 위에서 말했듯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까지 가서 이야기하는 파급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보건에서 제일 그 교육에 효과가 좋은 대상자 누구입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초, 중, 고 중에 누구겠죠? 초등학생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학교 인구는 일정한 시간에 학교라는 특정 장소의 교육을 목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건강사업 제공이 용이합니다. 우리 보건교육 할 거예요, 모이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일정 장소에 항상 모여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교육이라든지 보건사업을 실시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건교육 사업 실시가 용이해요. 왜냐? 학교라는 특정 장소에 항상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5번. 학교의 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포함시켜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체계화된 보건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체계화된 보건교육을 시행. 우리 학교 교과 과목, 교과 내용 시간에도 이런 보건교육의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우리가 보건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점이 있죠. 그 다음에 감염병의 발생 근원이 되기 쉽습니다. 단체잖아요. 자, 감염 질환 이완 시 가정과 지역사회로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감염병의 발생 근원, 단체예요. 특히 단체는 이렇게 감염병을 갖다가 가정이라든지 지역사회로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도 학교에서 한번 터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학교 전체적인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학교에 관련된 학교 학생 한 명당 그 가족들 전부 다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의 발생 근원이 되기 때문에도 학교 보건을 또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증진하고 예방하는 이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5번을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건강 관찰을 통한 1차적인 보건교육은 누가 담당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학교 보건 인력. 학교 보건 인력이 있어요. 자, 인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학교 보건 사업에는 여러 직종의 요원이 참여하는데, 자, 학교 행정가, 교장, 담임,
그다음에 보건교사, 학교의사, 학교약사, 영양교사, 심리상담가 등 이 중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인력만 제가 밑에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전체 뭐 학교 행정가부터 교장 선생님, 약사, 영양교사, 심리상담가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요원들이 학교 보건 인력으로 투입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학교 보건 전문 인력, 학교 보건의 전문 인력은 여러분 보건교사, 의사, 약사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전문 인력은 보건교사, 의사, 약사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인력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일 자주 출제되는 인력, 당연히 학교 보건 인력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건실에 보건선생님, 보건교사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일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은 보건교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교사는 학교 보건 전문 인력이죠? 전문 인력이에요. 전문 인력이고, 자, 이 학교 보건교사는 학교의 보건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전문 인력, 직접 담당하여서 제일 중요한 이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며 상근 인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학교 보건 계획 수립하는 데 참여를 하고 보건 지도, 가정, 방문. 자, 그래서 학교에서 아픈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 잘 나오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의 가정을 또 한번 또 방문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보건 교육 같은 것들 자료 수집하고 관리하고 건강기록부 관리, 학교 환경위생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건강 상담, 건강 평가를 할 때 협조를 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건강 상담이라든지 건강 평가는 하지는 않습니다.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보건교사는 건강 상담이라든지 건강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담, 건강 평가는 누가 해요? 의사가 하는 거고요. 의사가 하는 건강 상담과 건강 평가 등에 어떻게 협조를 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요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 1차적인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보건교육을 할 때 그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보건교육을 할 때 이 담임 선생님이 보건교사한테 저 이런 보건교육을 할 거예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또 협조를 할 수 있겠고 필요시에는 보건교육을 직접 담당해서 하시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보건실의 시설, 설비, 약품 등의 관리 당연히 하는 거고요. 1차 보건의료 행위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방, 증진, 재활,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볼게요. 자, 학교장을 보시면 교장 선생님 이야기하죠. 자, 학교장은요. 학교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관리 총책임자입니다. 총책임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전문 인력이 아니다. 전문 인력은 아니에요. 총책임자 대빵이에요. 자, 그래서 학교 위생 및 식품 위생 유지 관리. 학교 위생. 뭐 화장실의 위생이라든지 환기는 잘 되고 있는지 채도 같은 것들을 잘 되고 있는지 뭐 우리 교실 환경 특히 뭐 교실의 환경 이런 것들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음용수 시설 같은 것들의 그런 학교 위생 전반적인 것들을 학교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급식도 하잖아요. 특히 식품 위생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학교장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강 검사하죠. 학교에서 신체 검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체력장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건강검사 실시의 의무를 학교장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 관리, 감염병 학생 및 교직원 등교 중지와 휴업 조치. 이것도 학교장의 일이죠.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 질병 감염에 대한 학생 치료 및 예방 조치 이런 것들을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교사 볼게요. 담임 선생님은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하여 건강 관찰을 통한 1차적인 보건교육을 담당해요. 요걸 좀 기억하세요. 보건교육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는 1차적,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건강 관찰을 통한 1차적인 보건교육은 담임교사가 하는 거고요. 이 담임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보건교사 선생님한테 보건교육을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좀 대신 해주시겠습니까 하면은 필요시에 보건교육을 우리 선생님, 보건교사 선생님이 담당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약사, 학교 의사가 있습니다. 이 학교 약사와 학교 의사는 상근직은 아니고요. 학교장이 위촉하는 촉탁 인력이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여기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있던 거 학생들의 건강 상담, 건강 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건강상담, 건강평가는 학교 의사의 역할이고 이 건강상담 의사가 건강상담, 건강평가를 할 때 보건교사는 협조를 한다. 요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5번 한번 볼게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하여 건강관찰을 통한 1차적인 보건교육, 1차적인 보건교육이에요. 누구예요? 1차적으로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담임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1차적인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담임교사가 좀 본인 혼자서 보건교육을 하기 버거워요. 그러면 누구한테 협조를 구할 수가 있겠죠? 보건교사 선생님한테. 교사의 보건교육을 협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46번 볼게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대책을 준비하고 학교 위생을 개선할 근본적인 행정 책임이 있는 사람, 책임자. 학교보건의 총 책임자 누구였어요? 학교장입니다. 총 책임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학교보건의 전문 인력은 보건교사, 의사, 약사이고요. 이들의 가장 우두머리, 전문 인력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 학교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7번. 교장의 보건에 관한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셔야 돼요. 자, 1번.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 의무. 그쵸?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책임하고 교직원 보건관리 의무를 하고 있고, 2번. 질병 감염에 대한 학생 치료 및 예방 조치. 맞죠? 질병이 터졌어요. 그럼 질병 감염, 지금 말하면 뭐 코로나 같은 것들에 대한 학생 치료 및 예방 조치. 자, 그다음에 3번. 건강검사 실시 및 예방접종 완료 여부. 건강검사 실시한다겠어요. 건강검사 실시하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 요것도.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입학 1학년까지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생들까지는 어떤 예방접종이 완료됐는지 그 서류 띄워오세요. 라고 이제 학교장이 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학교 환경 위생. 학교 환경 위생은 맞아요. 학교 위생. 자, 정화구역의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환경 위생까지는 맞습니다. 학교 위생, 그 다음에 식품 위생 유지 관리는 맞는데 여기 보시면 정화구역을 설정한대요. 정화구역. 이건 뭐냐면 정화구역 설정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냐면요. 교육감이 합니다. 교육감. 제일 더 높으신 분 있죠? 학교 주변 몇 미터에서는 뭐 술집이라든지 뭐 오락실이라든지 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거 설치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정화구역을 설정하는 거, 이건 누가 하느냐? 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이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8번 볼게요. 중학교에서 청소년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 보건 인력으로 오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우리가 보건교육을 1차적으로 하는 사람은 담임교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담임교사 체크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 두 번째 줄에 학교 보건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건 인력. 그래서 우리가 학교 보건 인력은 굉장히 많은데 그 보건 인력 중에서도 전문 보건 인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보건, 전문 보건 인력은 누구냐? 누가 하겠죠? 그러면 다 보건 교사가 합니다. 보건 교사가. 보건 교사가 해요. 그래서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 보건 인력, 요 보건 전문 인력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 교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9번 볼게요.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직무 굉장히 많았어요. 자, 1번. 보건실의 시설, 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맞죠? 보건실의 담당자잖아요.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 시설, 설비, 약품 등의 관리를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3번 보시면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진단, 그 다음에 건강상담. 자, 건강상담, 건강진단, 건강평가 누가 한다겠죠? 보건교사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하는 거고요. 이런 건강진단, 건강상담을 할 때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은 뭘 하신다?
협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4번. 학교보건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학교장, 교장. 자, 5번.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검사. 실험검사 이런 거 안 하죠. 의약품 관리는 해요. 하지만 뭐 실험이라든지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자, 수업 도중에 코피를 흘리는 학생이 보건실에 엎혀왔어요. 보건교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보건교사는요, 이 코피 흘리는 학생의 그 코피 출혈 양상을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피 출혈 양상을 확인을 해서 이게 응급인지 비응급인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4번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응급인지 비응급인지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코피 양상을 관찰하는 게 가장 먼저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학교 보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학교 보건 사업이 뭔지 볼게요. 자, 학생들,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융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자, 이 사업의 대표적인 게 이제 건강 검사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건강 검사를 해요. 학교에서는. 자, 교직원, 학생들의 건강 검사를 하는데, 자, 학교장이 이걸 지시를 할 수 있다 했어요.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해야 하며 학교장이 건강검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건강검진 실시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우리 병원 있잖아요. 병원급들에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일정 시간, 일정 스케줄을 딱 잡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갈 겁니다 해서 병원에다가 의뢰를 해놓죠. 자, 건강검사 구분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건강검사를 하는지. 자, 건강검사는요, 신체의 발달 상황, 신체의 능력, 발달 상황, 신체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까지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정신건강.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신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 건강 상태, 그다음에 상태 및 검사 및 건강 검진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검사의 구분해 보시면 발달, 신체 능력, 건강 조사, 정신 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 검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발달 상황은 키, 몸무게 이런 것들 보는 거죠. 키 재고, 몸무게 재고. 건강조사, 현재 앓고 있는 병력, 과거 병력 이런 것들, 식생활 및 건강 생활 형태 등 정신건강 상태 반드시 확인해요. 정신도 확인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소변검사, 구강검사, X선 검사, 혈액검사 등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보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주로 검사예요, 여러분. 검진, 검사. 학교 보건에서는 검진, 검사를 진행을 하고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치료, 이렇게 되어 있죠. 구강 치료. 그래서 구강 치료가 아니라 구강 검사를 시행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2번 볼게요. 최근 결핵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서 A초등학교에서 결핵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학교 보건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지금 A초등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결핵이 발생을 최근 결핵 환자가 발생을 했고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집단 검진.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강 검사는 검진, 검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검진 할 때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 거 아시죠? 자, 53번. 학교에서 정기 검사 내용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건강 검사 정기적으로 하는 거 있었어요. 건강 검진 했죠. 건강 검진. 그다음에 건강 조사. 그다음에 신체 발달 상황, 신체 능력 검사 이런 것들 해요. 거기다 이제 뭐 정신 건강도 확인을 하는데 적성 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54번 초등학교 학생 중 건강검진 실시 기관의 건강검진 대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학교장은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건강검진을 할 때 대상자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받는 거는 아니고요. 학교검진은 3년마다 진행이 되고, 3년마다 진행이 되며, 1학년, 그 다음에 3년 뒤에 4학년, 3년 뒤에 중1, 고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과 4학년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1학년, 4학년,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중고등학생 1학년 때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3년마다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학교검진, 학교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학생들 모두 다 받는 게 아니라 3년마다 진행되니까 그 해당되는 학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검진을 시행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에 보시면 뭐 소변검사, 구강검사, X선검사, 혈액검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 구강검사 있잖아요. 요 구강검사는 매년 실시를 합니다. 매년. 구강검사는 매년 실시를 해요. 그래서 5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학교보건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뭐 학교보건을 떠나서요. 우리가 어떤 보건사업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대상자들이 원하는 거, 요구도,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학교보건을 떠나서 보건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때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되고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 보건의 대상자들에 대한 건강 요구도,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55번 보시면 지금 이제 학교보건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 요구도,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56번에 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는 예방접종이 이 1학년 때까지 어떤 것들이 뭐 종료가 돼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증명서 가지고 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학교장. 학교장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예방접종 어디까지 맞았는지,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 같은 거 띄워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1번에 보시면 DTAP 5차까지 접종돼야 되고, MMR 2차, 폴리오 4차, 일본 내용까지 접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옳지 않은 거, 신종플루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OME, 폴사, 일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DOME, 폴사, 일례 이런 깊이 있는 문제는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볼게요. 학교에서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했어요. 감염병이죠. 자, 이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자, 학교에서 감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감염병.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장은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교육감을 경유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장, 교육감, 윗대가리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위에 대가리로. 자, 그 다음에 58번 볼게요. 학교 보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보건의 목적. 답은 2번이죠. 학교 인구의 건강을 잘 관리해 주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궁극적인 목적 보시면 목적. 학생의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시켜서 학습 능률을 향상시키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볼게요. 최근 들어서 10대 임신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옳지 않은 것. 답은 5번이죠. 그릇된 성가치관 형성을 막기 위해서 현실적인 성행위 영상을 상용한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옳지 않은 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이 건강에 포함하는 내용이 정신건강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정신보건 사업도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검진 내용에 보시면 학교 건강검사 여기 보시면 건강검진 이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정신에 대한 건강상태 검사도 했어요. 정신까지도 포함해서 본다. 자, 왜냐?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신체만 건강해서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고 정신까지도 건강해서 사회적으로 한 몫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체뿐만 아니라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정신까지 건강해서 사회적 안녕이 된 상태. 그러니까 사회적 안녕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서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체만 건강할 것이 아니라 정신 상태도 현재 건강을 해야지만 학교 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죠. 학교 생활이라는 게 사회적 안녕이라는 거잖아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학교에 잘 다니는 거, 이게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학교 보건에서는 정신보건 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볼게요. 학교 보건에서 정신건강이란 건전한 정신 발달이 장애받기 쉬운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를 전인격적으로 포착하여 신체, 정신건강 상태, 교우 관계, 학습 지도, 성적 체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학교 정신 보건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결책을 고려하여 건전한 정신건강 발달의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학교 정신보건이다. 누굴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정신건강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주로 발생되는 정신건강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우울증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약물 오남용, 본드 흡입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살, 성문제, 가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포괄적인 것들을 담고 있어요. 자, 학교 보건에서 정신건강 사업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보건 사업 정신건강은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1차잖아요. 1차 예방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 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학교 보건의 정신 사업은요, 예방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예방. 그래서 1차 예방. 특히 1차에 해당되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예방하려고 하고 있고, 자, 학교에서는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학생의 정서, 행동 발달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신질환 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조기 발견해서 이런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거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학교 보건에서 정신건강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학교 보건에서 정신건강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결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육의 효과.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들의 정신건강을 잘 돌보아 주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60번 한번 볼게요. 학교에서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했어요. 학생의 정서, 행동 발달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이런 검사하는 거,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이유는 뭐예요? 정신질환 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1번 학교보건 정신건강 사업에서 1차 예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 예방. 우리 여러분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배우셨죠? 요거 그대로 갖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차 예방. 질병 발생하기 전에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대표적으로 교육하는 것들. 그쵸? 예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1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차 예방이니까 병 발생하기 전에,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교육, 대표적인 교육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교육, 답은 5번이고 2번 체크하시면 안 돼요. 흡연 학생 교육은 정신건강 사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흡연이라는 게 틀렸죠?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여러분 정신질환 학생 상담 있어요. 상담은 정신질환이 이미 발생한 학생을 갖다가 상담하니까 2차. 3번 정신질환 학생의 지도.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을 지도한대요. 요것도 2차.
4번 부적응 학생의 재적응. 요거는 재적응, 재활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3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보건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요한 내용들은 더욱더 한 번씩 더 찾아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학교 보건의 대상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학교 보건의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이다 라고 하면은 틀렸어요.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학교 보건 대상은 학생의 가족까지 지역사회 주민 모두를 포함한다. 그래서 학교 보건 사업은 매우 광범위하고 넓다라고 보시는 거. 그래서 학생 인구 뭐 광범위하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지역사회 모두를 포함한다라는 게 학교 보건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